요즘 이메일에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코인이나 주식이나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매수를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크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자, 일봉으로 이렇게 놨을 때 여러분이 언제 사고 싶죠? 일단 자, 차트가 이렇게 안 그려졌을 때 사고 싶을 땐 솔직히 이럴 때죠. 이럴 때 여러분은 매수하고 싶어서 미칠 겁니다. 그쵸?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위치에서 출발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쭉 펴진 데서 보면 자, 여기에서 산 사람은 요런 구간에서 수익인데 자, 그 위치에서 못 사서 여기서 샀어요. 그럼 한동안 이 위치가 계속 안 오죠. 그쵸? 그러면 가령 내가 이런 데 있으면 더 오랫동안 안 오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위치에서 샀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디서든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죠.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똑같은데 어떤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이 수익을 내려면 이런 데서 사야죠. 왜 그렇죠? 확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자, 일단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다른 데도 다 포함이 되죠. 그쵸?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패턴으로 갔다. 그럼 여기서 사면 여기 뚫을 때까지는 수익이 안 나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극단적으로 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파동을 줬어요. 그러다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수익인데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은 이때까지 수익이 안 나요. 이게 몇 년이 될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높은 곳에 사면 살수록 그 다음 봉우리를 뚫을 때까지는 수익이 안 나요. 그럼 결국 여러분은 단타를 위해서 자꾸 올라가는 패턴을 공략해서 산다고 한다는 게 논리에 맞습니까? 그게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걸 사고 싶어요. 왜 그렇죠? 빨리 수익 나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꼬꾸라져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럼 그때 돼서 어떻게 하죠? 이런 아래까지 내려가면 이때 여기서 산 사람 어딜 가도 수익인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여길 뚫어줄 때까지 계속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사람들이 다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파동성을 봤다, 차트가 어떻게 그려진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싸게 사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니, 요새는 마트도 보면은 아침에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안 팔리면 저녁 돼서 15% 25% 싸게 팔 때 그때 돼서 떨이로 가져가면은 개꿀 이득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주식이나 코인은 할인된 가격에 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올라가는 놈이 좋다고 하면서 올라가는 것만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물려있는 기간이 오랫동안 되는 거고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상승하는 주식은, 코인은 방향성이 있어서 계속 올라간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매수하라고 하죠. 그럴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파동성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죠? 결국 누군가 매도를 해서 매도세가 세지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벌써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와도 여기 있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래에서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종목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종목 이름만. 그냥 종목 이름만 바뀌는 거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습은 똑같다고요. 심지어 부동산도 그럴 텐데요.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여길 돌파하지 않으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팔 겁니까? 그쵸? 이 자산시장의 진실 아닌가요? 비싼 걸 더 비싸게 돈 주고 산다. 그래요, 맞는데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오르죠.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려고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 몰빵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고 싶을 거죠, 그쵸? 말 그대로 내 능력에 벗어나는 이상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항상 가지고 계실 텐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또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내 거는 계속 빠지기는 하는데 어떤 놈은 계속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죠? 미쳐버리는 거죠. 내가 왜 얘를 샀을까? 손절치고 지금이라도 얘를 사자. 그래서 뒤늦게 샀더니 또 꼬꾸라져. 조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씨, 난 뭐 투자할 때마다 내가 사면 떨어지지?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원리가 뭐죠? 내가 산 원리가 뭐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샀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여러분만 할까요? 아니죠. 다른 누군가도 다 할 거다. 그쵸? 그래서 매수세가 처음에 이리 들어와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아래로 빠져서 내 본전 아래로 떨어지고 나면 다시 본전을 줄 때 어떻게 되죠? 이미 여러분들의 심리는 더 올라갔던 위치밖에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본전 줘도 안 팔아요. 그렇게 몇 번 본전 기회를 줘도 안 팔고 나면 더 크게 조정을 받아가지고 더 손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게 왜 그러죠? 바로 저는 그걸 요약해서 말한 게 신법이에요. 차트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한 이유는 이 신법 때문이죠.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공포와 탐욕에 의해서 조절당해요. 공포와 탐욕. 탐욕이 뭐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살려는 마음. 공포는 뭐죠? 잃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손해보고 싶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소외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탐욕이 무지 센 것 같지만 탐욕은 버리면은 손해는 안 봐요. 그쵸? 근데 공포는 어떻게 되죠? 내가 잡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이건 손해를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거기서 그게 사라져요. 잔고가 사라진다고요. 그럼 이 잔고가 사라진 고통을 여러분은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티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어떤 코인이 됐든 어떤 주식이 됐든 똑같은데 주제와 테마가 나중에 붙어가지고 들어 올려집니다. 반드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쵸? 만들어내요. 그건 차트가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뉴스가 붙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장기 투자가 좋을 수 있다는 것도 테마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좋아지는 겁니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좋아질 걸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데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밤.